묘역 저희가 화제한 것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거군요. 여기 보이는군요. 네, 경기도 남부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최태민 목사의 묘입니다. 네. 채널A 단독으로 확인한 이 묘역에서는 그 최태민 목사 부부, 그 다섯째 부인 임선희 씨의 합장묘뿐만 아니라 네. 그 위쪽으로 최태민 씨의 부모인 최윤성, 김윤옥 씨의 그 합장묘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최태민 목사의 부모의 묘가 합장이 되는 것이 여기 있고, 그다음 밑에는 최태민 목사와 부인 임선희 씨.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할매라고 얘기했던 다섯 번째 부인 임선희 씨의 묘가 합장이 되어 있군요. 네, 아시다시피 최태민 씨는 그 부인을 그 5명 두었었는데요. 네. 저희가 확인한 묘역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부인의 그 묘는 없었고요. 네. 다섯째 부인인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직계 그러니까 어머니 임선희 씨 합장묘만 발견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묘비에 써 있는 것, 굉장히 묘한 것 저희가 좀 잠시 알아보기로 하는데 굉장히 크고 넓다면서요. 우리 최태민 목사님 네. 무덤 말입니까? 상당히 넓다고 이제 대통령. 좀 목사라는 효칭 쓰는 것도 이제 뭐 적절치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 묘비 뒷면에 가게 되면은 뭐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네네.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안장을 한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들은 국립묘지에 80평까지가 법적으로 한계입니다. 네. 거기에 10배 가까이 되는 면적으로 최태민 씨는 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립묘지 운영법에 따라 보면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도 한계가 좀 있는 거죠. 예. 그럼 뭐 병사들은 1.8평이고요. 1.8평 병사들은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월남 파병사령관 했던 최명신 장군은 장군무역으로 안 가고 나는 병사들하고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병사무역에 좁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기사 쓸 때 어디가 명당이냐, 대통령당 80평이 명당이냐, 저 최 장군 들어가는 1평이 명당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 진짜 명당은 저는 병사하고 같이 있는 장군이 명당이라고. 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제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은 땅을 갖기 어려우니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는 최태민 씨의 묘역 600평에 이른다는 걸 확인했는데 문제는 이 땅입니다. 영상 보셨습니다만 한적한 곳에 있는데요. 실제 땅 주인은 따로 있다는데 글쎄 명목상의 이 땅 주인은 전혀 이 묘역의 존재를 모른다는군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앞으로 돼 있지? 아니 그게 최태민 목사 있잖아요. 몰라, 나 지금 그래서 처음 듣는 거예요. 진짜요? 이게 내 땅인데 얘들이 여기다 왜 이걸 해놨는지. 그럼 이거 관리는 누가 하세요? 땅 관리? 관리도 안 하지 뭐. 근데 나도 지금 이게 골치 아플 때 뜨거운 거 하면 진짜요? 세금을 내야 한다니까. 우리가 이게 묘자리 쓰려고 이게 산 거야 이게.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나는 몰라. 이름만이야 내가 그러는 거야. 대신해서 어쩌면 이 땅을 팔고 싶어. 근데 이런 게 얽혀있으니 저 누가 봐. 나는 지금 깜짝 놀랐어. 최태민이가 여기 영화 있어. 자, 그러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뭐 미스테리가 많습니다만 이게 이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뭐 이름도 수도 없이 많았고 결혼도 5번 이상 했고 자녀도 굉장히 많은 건데 주민등록 나이와 자기 묘비에 쓴 나이 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걸 더 맞는 걸로 봐야 되죠? 아니 그거는 뭐 설마 돌아가실 때 한 게 맞겠죠. 네. 그게 제일 맞겠죠. 근데 저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일제 때 순사를 했다고 돼 있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 좀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일 행적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저기 연평도에 가보면요. 네. 그때 그 친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비석이 다 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 연평도가 지금은 경기도지만 옛날에 황해도 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도 굉장히 독립 강했던 데니까 그럼 자기 자신을 지우려면은 이름도 월남한 이후에 바꿀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일제 때 있던 호적이 있으니까. 네. 일제 때도 그걸 바꾸기 위해서 생년월일도 바꿀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게 그때는 또 전쟁 치고 나서 새로 우리 남한에서 호적을 만들었으니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은 19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신이 죽은 다음에 묘비에는 18년생으로 썼으니까 그러면 실제는 이게 더 맞다고 보면 자기 나이를 6살 부풀려서 그동안 행세를 해온 게 되는 거군요. 보통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무슨 스토리가 있긴 있나 보네요.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젊게 행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6살 정도 더 젊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니요. 예, 더 많게 행세한 거죠. 네. 더 형님 대접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아니죠. 만일 반대죠. 그러니까 12년생이면은 이제 나이가 뭐 한 70대가 될 수 있는데 네. 내가 18년생이다 그러면 나 아직 70대 아니다. 난 60대다. 아직 젊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18년생이 진짜라면 자기는 12년 6살 형님 행세를 그동안 해왔다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남한 이후에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호족을 등록할 때 6살 부풀려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묘비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력으로 자기의 생일을 이게 아마 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묘비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죠. 계속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묘비에 계속 준비된 저희 컴퓨터 그래픽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m 크기의 묘비입니다. 그 묘비에 보면은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던 이름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일단 그 최태민 씨의 바로 직계 자녀들인 최순영,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임선희 씨 부인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의 이름이 있고요. 아까 딸 넷과 그 할매 한 사람이 5천만 원씩 냈다가는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위, 최순실 씨의 남편, 이혼한 남편인 정윤혜 씨 이름과, 그리고 최근 이대 입학이 문제됐던 정유연, 그러니까 개명 전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꾼 거죠? 예, 그리고 장시호 씨로 알려진 개명 전 이름 장유진, 유진의 네. 이름이 비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최태민 씨가 1995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이름이 개명 전이라 다 전이었죠. 예전 이름으로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최태민 목사라고도 했고 사실은 영역이 있는 무당이란 말도 들었는데 오늘 이제 자막을 묘비에 쓰여진 걸 보면 성경 구절 시편 모습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최태민 씨가 도대체 어느 종교 생활을 했느냐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관심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묘비에는 성경 구절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시편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내용 자체만 보다면은 정말 개신교인 또는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보는데 송색이 없어 보입니다만, 과연 이제 묘비에 새긴 시편 구절을 누구의 의지에 따라 새겼는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최태민 씨가 이른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네. 아직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 묘비를만 보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최순실 씨가 사실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다 이런 증언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자녀들은 이제 개신교 신자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실제로 보면 이제 이름도 여러 번 바꿨었고요. 그렇죠? 자, 합장한 것 관련해서도 설명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차장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은 여럿을 뒀지만 실제로 가장 오랜 기간 살고 사실상 정실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5번째 부인과 이게 합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묘에 최태민 씨의 이 부모 묘도 합장이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최태민 씨가 이 묘자리를 좀 미리 봐둔 게 아닌가 네. 이런 추정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산소가 합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임선희 여사는 더 오래 사셨잖아요. 네.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물론 이제 먼저 매장했을 수 있는데 지금 저 비석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최순실 씨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파워가 있는 자리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서 세운 거니까 저기 있는 거는 과장을 하면 과장하지 깎아내리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거의 저는 저기 있는 정보는 사실로 봐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 5명의 부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보도들을 하는데 앞에 분들은 이렇게 헤어지거나 그랬을 테니까 네. 5명의 부인은 아닙니다. 5번째겠죠. 그렇죠. 5번째 그렇게 정리를 부인이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임선희 씨 이제 대통령하고 많이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실제 5명의 부인 가운데 5번째 부인과 합작한 그 배경들을 보면 이 임선희 할매란 이 분의 존재가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최순실 씨 운전기사 얘기에는 이 임선희 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얘기를 통해 이 최 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오래전부터 가렸는지 이 한 단면도 좀 보입니다. 듣겠습니다. 전화하면 이모 바꿔달라고 그래. 나는 보진 안 했는데 가정 보고 그러게 의원님 식사하면 앞에서 얘기도 한다대. 받으면은 참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참 그렇다면 좋은 얘기만 하겠지. 그런 얘기를 식사할 동안에 계속 앞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한다대. 할매 말하는 건 옆에서 일 들어보면 전부 그런 거야.
왜요? 거짓말이지 뭘 알아요, 알기를. 안 나가놓고 나가니까 뭐 어떠고 저떠고 맨날 그 좋은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가보지도 않고 박근혜 후보님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귀를 주워 삶은 거군요. 예, 저걸 보니까요. 네. 저분 얘기가 맞다면 최순실 씨 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속였고 네. 저 기사부는 최 씨들을 속였네요. 네. 항상 보게 되면은 저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볼 때 가장 가까운 비서나 네. 운전기사나 네. 또는 자기 가족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 조직이 무너질 때는 비서가 먼저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네. 저걸 쭉 보면서 최순실 씨 그 운전기사라 그러는데 저분이 저렇게 이렇게 다 털어먹는다는 거는 네. 최순실 씨의 하나의 그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또 저렇게 그 임선희 할머니인가요? 저분이 박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박 대통령도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 시절부터 이모라고 불렀던 최순실 씨의 어머니 임선희 할머니와의 관계 저희가 그 운전기사의 육성 증언으로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온 나라에 뭔가 좀 고삐가 풀려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산지사방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